김종인 위원장 개인 플레이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탄핵당한 박근혜, 그 다음에 뇌물죄로 구속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모습들을 당에서 지어갔고, 전직 두 대통령 관련해서 사과하자고 그러는데 당장에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은 반신반의죠. 어디까지 진심일까?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어야 되죠. 당내에 극우적인 사고라든지 있으시거든요. 보면 설득하고 영 안 되면 끊어야 돼요. 보면. 네, 시사 끝장입니다. 저는 소종섭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 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뜻을 비치니까 장제원 의원이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당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받았고, 또 배현진 의원도 인지 부조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정권 탄생부터 사과해 주셔야 맞지 않냐,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회 스타죠, 스카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경진 전 국민의당 의원 모시고 이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이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고 할까요? 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그것이 이렇게 점수를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김 의원님은 일단 김종인 체제의 이 국민의힘, 이것을 나는 이렇게 본다. 김종인 위원장 개인 플레이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1인 플레이다. 1인 플레이 같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꾸준히 지금 서진 정책, 중도 정책 이런 부분들로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실제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얼마만큼 중도화 됐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서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부가 국민들 생각에는 그렇게 최소한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령 호남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에 와서 무릎을 그거 강렬했죠. 강렬했죠. 네, 무릎 꿇은 그 강렬했죠.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홍순하고 이랬을 때, 수해나고 이랬을 때 한 두세 번 오셨을 거요. 그때 좀 굉장히 발빠르게 네. 행보를 했죠. 그게 지금 지역적으로는 서진 정책 아니에요. 예. 그래서 호남하고 국민의힘이 척지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후보나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투표율이 어느 날 갑자기 높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호남 이외 지역에 있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호남의 출향민들, 이분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이 많이 녹아질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이 이제 이게 극우다. 너무 우파다. 근데 극우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하나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어떤 공격적인 극우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친기업적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경제정책적인 측면이 지금 하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위에 행동하는 그 태극기 부대하고도 여러 가지로 거리를 두기 위한, 그래서 어떤 지역위원장 임명이라든지 이런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모습을 상당 정도 보여왔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도 중도, 심지어는 진보적인,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언젠가는 연구해서 주겠다. 지난번에 당의 강령에 집어넣었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꾸준히 해온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서 이게 탄핵당한 박근혜, 그 다음에 뇌물죄로 구속당한 이명박의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런 모습들을 당에서 지어갔고, 태극기 부대의 모습들을 당에서 지어나갔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노동약자들, 일반 보통의 서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최소한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정당 캐파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착식은 뭐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한 측면이 있고, 플러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의 실정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때려내면서 거기서 지금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검찰총장 때리기에서 이반된 민심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과 배경이 된 거예요,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는 됐다. 그렇죠. 만약에 요게 호남으로의 서진 정책, 광주 민주화 묘역에서 사과,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저 광주에 저기 하시니까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좀 빠르긴 하겠지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반신반의죠. 반신반의. 어디까지 진심일까? 그냥 쇼 아닐까? 예.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까지 쇼한 사람도 없었다. 심지어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전까지만 해도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5.18 때 무슨 무장 공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군이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 별 헛소리들을 다 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그리고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일부 극우적인 사고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최소한 김종인 위원장은 와서 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쇼라도 해준 거 아니에요, 보면. 아, 전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지만 그래도 비판한다. 기본소득 말도 근거도 없고 구체성도 없지만 어쨌든 그런 쇼라도 해준 거 아니에요. 중대재해와 관련된 처벌법도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1임기 골 드리블을 해왔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민주당과 대통령의 실정이 있으니까 이 지지가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갈 수 있었던 이게 배경이 됐던 거예요, 보면.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어야 되죠. 당 차원에서. 당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좀 더 진지한 설득들, 그리고 당 내부 구성원들의 사고의 변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중도 쪽으로 가면 어차피 선거는 보면 선거 승리는 대선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중도층을 품는 쪽이 유리한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중도층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상식이거든요, 보면.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직 두 대통령 관련해서 사과하자고 하는데 당장에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아직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그 김종인의 당이냐 1인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 좀 당 전체가 같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좀 약간 조언 비슷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비판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 당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 그렇게 변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퀘스천을 두고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아마 당내에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됐던 거 아니에요. 뭐 탄핵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됐던 거고. 그래서 당내에 극우적인 사고라든지 또는 지지층 중에 일정 부분은 반드시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있으시거든요, 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영 안 되면 끊어야 돼요, 보면. 그걸 끊지 않으면 계속 거기 끄달려가게 되면 중도층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또 오다가 또 스톱하고 다시 빠져나가는 파도처럼 들락날락 뭐 하는 상황일 텐데 품이 커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건 어떨까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가 없다. 이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나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 다음번 대선에는 뭐 이런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주 훌륭한 대선 후보감이라고 생각해요. 대선 후보 될 수 있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세요? 본인은 나가려고 하시겠죠. 말씀은 안 하신 채. 훌륭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젊고 참신하고 정의를 부리짖는 아마 그 전에 조국 같은 그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젊다고 하는 것은 패기는 있고 건강은 있지만 숙련된 노하우, 깊이 쌓여진 어떤 경험들을 경륜은 없어요. 저는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 경륜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어본 백전노장에게 맡기지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신출내기한테 안 맡길 것 같아요.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이 대사를.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대단히 훌륭한 대통령 후보감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국회의원도 5번 해보셨고 당대표도 해보셨고 이쪽 진보정당 양쪽 정당에 다 사실상 당대표를 해보신 거 아니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을 이게 해본 경험이 간접 경험이 있으신 거고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만 얘기하는 뒷감당은 안 하고 이런 무책임한 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분들보다도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루두루 다 상정해 두고 거기서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적의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이런 경륜을 가진 분들이 가장 훌륭하다고 보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됐잖아요. 보면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후보 가능성 열려 있다.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정당 지지도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정당 지지율이 비슷비슷하다. 또는 지난번 선거 때 TV 토론 능력이 상당 정도를 좌우했었잖아요. 보면. 그럴 정도로 현장 토론 능력이 또 좌우하는 이런 풍토가 됐을 때의 어떤 환경들.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될 변수가 아닌가 싶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김경진 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분석 나눠봤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김종인 위원장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맞는지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